안녕하세요. 날개TV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외도, 이혼 전문 상담을 맡아주고 계신 상담사님을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오늘 방송할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입니다. 아, 이거 아내분들이 또 엄청 좋아하실 만한 내용이군요. 예, 그렇죠.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외도는 남녀를 떠나서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인 살인 행위예요.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외도를 하는 자의 결핍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렇지만 남녀가 외도를 하는 이유는 성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예, 좀 제가 주변에 봐도 피해자분들 봐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환경적인 영향이나 개인의 기질에 따라서 남녀가 바람피는 이유를 하나로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일반적인 남녀가 외도 발생되는 심리를 범용적으로 파악해보면 남성의 외도는 성적인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여성의 외도는 정서적인 교감과 정서적인 친밀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자는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하고 여자는 정서에 충실한다는 얘기 같네요. 네. 예. 남성은 상대와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대하고 잠자리를 하는 비율이 높고 여성은 상대와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진 후에 잠자리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보통 외도는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와 사이가 좋더라도 외도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특히 남성의 경우 내 배우자와 평소에 사이가 좋은 것과는 별개로 새로운 성적인 대상이 나타나면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남자분들이 그 바람 피우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심도 깊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거는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여자가 네. 좋아서 뭐 그런 이유도 진짜 많은 거는 같아요. 네.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내 배우자 부부 사이가 원만했어도 내 배우자보다 정서적으로도 더 친밀해지거나 자기를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내 배우자는 애초부터 맞지 않았다고 결혼 생활 자체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심지어 바람을 피워놓고도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하죠. 여자분들이 약간 이게 좀 더 심한 거는 같습니다. 네. 예. 당연히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하거나 아내와 성적인 트러블이 있는 경우나 지적이나 비판을 자주 하는 아내를 둔 경우에도 바람이 나요. 여성은 가부장적이거나 무능력한 배우자를 둔 경우처럼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아무래도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죠. 남녀 모두 마음이 힘들 때 외도가 발생되는 건 맞는데 반대로 편안할 때도 바람을 많이 피워요. 아마도 그 이유는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여유로울 경우에 좀 더 바람피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남성의 삶은 여유가 생기고 사회적 위치가 높아질수록 외도를 하는 현상이 많아져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피해자분들 평균적으로 들어보면 남자는 돈 있을 때 바람 피고 음, 여자는 아이가 어린이집 이상 가면 바람 피고 시간적인 여유가 나서 맞아요.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남자가 바람 피우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몇 시간 가지고도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남자의 바람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대표적인 이유고요. 꼭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분들도 있으세요. 이건 내담자분과 상담을 통해서 솔루션을 드려야 할 문제라 남자든 여자든 바람 상황에서는 꼭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바람 상황에서는 올바른 의사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본 내용이니까요. 되도록이면 유료지만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솔루션을 받아서 바람 해결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말씀해 주시죠, 상담사님. 네, 첫 번째, 본능적인 성적인 욕구가 강하고 성적인 자극에 민감해요. 남성은 여성보다 성적인 호기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요. 특히 정복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여성보다 성적인 자극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성적인 대상이 물색되면 남자의 뇌에서 자동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때 보통은 이성이 본능을 억압하고 제어하게 되는데 이성보다 본능이 앞서게 되면 바람을 피우는 거죠. 남성이 정서적인 외도보다 육체적인 외도가 우선시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남자 바람에서 이런 그 잠자리라고 해야 되죠? 이건 육체적인 외도를 빼고는 또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남성만의 본능이에요. 많은 이성과 접촉할수록 종족 번식이 가능하니까요. 종족 번식의 욕구는 인간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꼭 필요한 본능적인 욕구예요. 과거 남성들은 사냥이나 전쟁을 하며 살아왔고, 인간은 그 사냥이나 전쟁의 부산물을 통해서 생존해 왔거든요.
사냥이나 전쟁은 늘 위험이 도사리는 환경이었고 그 안에서 강한 남성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번식 본능은 생존을 위협받는 극한의 악조건이나 위험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살아남으려는 본성이거든요. 조금 그 말이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걸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유인원이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 같은 뭐 원시인도 아니고 현대인이고 지성인인데 아무리 몸속에 그런 종족을 번식하고 싶은 남성만의 DNA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21세기에 종족 번식하려고 바람 피우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본능에 충실한 남편분들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점점 진화를 해서 이런 본능을 누르는 이성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개한 부분이 남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예. 바람 피죠. 예. 자, 다음 번 말씀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남성은 여성보다 성적인 욕구가 강해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성적 본능인 섹스일 때가 많거든요. 예,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남자로서. 아, 그럴 때 보통 일반적인 남성은 아내와의 잠자리로 해결을 하죠. 그런데 외도를 하는 남성은 상간녀와의 성행위로 해소를 하게 되겠죠. 특히 배우자가 육아나 가사로 피곤해서 평소에 섹스를 있은 경우 말할 것도 없이 외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사실 이건 부부 양쪽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상담을 해주시죠. 아, 그럼요. 이런 예.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상간녀와의 잠자리로 위안을 얻고 또 정서적인 안정감과 만족감까지 얻게 되면 둘의 사이가 점점 깊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시작은 육체적인 관계로 시작을 했지만 정서적인 부분까지 엮이게 되면 상간녀가 자신의 안식처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남자와 여자가 다른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본능에 충실한 남자 바람의 특성이에요. 뭐 이렇게만 들으면 꼭 남자는 다 짐승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죠, 아유, 상담사님? 그럼요. 예. 다음 번 말씀해 주시죠. 다음은 남편들이 가지는 특유의 결핍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 인정 욕구가 강한 남성. 나를 인정해주거나 칭찬해주는 대상이 생겼을 때 바람을 피워요. 늘 함께하는 아내는 자기한테 칭찬보다는 잔소리나 비난하는 일이 더 많죠.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연애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일반적인 남성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고 바로 외도로 이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거나 결핍이 심할수록 특히 어린 시절에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나이는 먹었지만 나이와 함께 마음이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남성일수록 더 쉽게 바람을 피우거든요. 이런 인정 욕구를 많이 해결해주는 상간녀 유형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누굴까요? 보통 업소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업소녀하고 타고나기를 남자 기를 살려주는 말빨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남편들이 이런 욕구에 한번 중독되면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싫어하는 남자는 없지만 과하게 인정 욕구나 결핍이 있는 남성이 이런 남자의 길을 살려주고 다 받아주는 그런 여성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빠져들어서 다른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그 여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해요. 꽃뱀 같은 여성들도 있잖아요. 정말 남자가 바보가 아닌가 싶게 저렇게까지 할까 싶지만 멀쩡하던 남자도 혼을 빼앗긴 사람처럼 변하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제 피해자분 아내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일 남자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첫째, 성적인 환타지를 잘 풀어주는 여자, 네. 그러니까 잠자리 스킬이 좋은 여자라고 그죠. 하죠. 두 번째, 이런 인정 욕구를 잘 긁어주는 그런 상간녀가 있어요. 이거 네네. 정말 해결하기 힘듭니다. 예. 네 번째는 남성성을 회복할 수 있거나 과시할 수 있을 때 바람을 피우기도 해요. 남성은 젊은 시절에 자기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젊음의 값어치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거란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알게 되죠. 남성의 젊음은 성기능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남성의 성기능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의 주요 성호르몬하고 크게 영향을 받아요. 이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생식기관의 발달과 골격근에 크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이 남성 호르몬이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진행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남성의 주요 호르몬이 결혼을 하면서 줄어드는 이유는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유지하고 또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만성 스트레스가 기혼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상간녀라는 존재가 생기면 남성의 주요 호르몬이 이 수치가 급격하게 높아지기도 해요. 젊은 시절로 회귀한 것처럼 그런 효과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혼의 정사가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남성의 삶이 의욕적이고 활기차게 바뀌게 돼요. 이런 남성 호르몬이 남성의 뇌와 행동을 바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남성들이 바람을 피우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저희 그 네이버 카페 외성에 보면 남편 바람 테스트가 있거든요. 30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남편분이 이유 없이 즐거워하거나 네. 하는 그런 질문 문항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외도 피해자분들이 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아니 요새 들어서 활력이 넘쳐 보이고 좀 즐거워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예. 5번째,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면 바람을 피워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바세바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아. 예. 바세바 신드롬이란 권력을 거머쥔 사회 지도층의 윤리적 타락을 이르는 말로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에 도취되어 현실 감각이 흐려지고 결국 윤리적 실패를 저지르는 걸 뜻하는 말입니다. 지도층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성공으로 인한 자만의 특권의식으로 인해 자신에게는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이버에 나와 있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이 정도는 누려도 된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 바람 해결 중에 가장 힘든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예요. 맞아요. 돈 많은 케이스. 네. 이 돈이 많으면 상간녀 소송을 해도 큰 타격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뉴스에서 권력자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이 스캔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접대를 핑계로 여성이 있는 술집에 가서 성로비를 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높은 사회적 성취감이 생기면 마치 윤리적인 기준이 자기한테는 피해갈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발각되면 처벌이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텐데 그걸 인지하고 있지만 높은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서 통제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도덕적 실패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다들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결과는 결국 파국이에요. 이게 그거랑 같아요. 사내불륜에서 가장 늦게 눈치채는 게 본인들이다. 이미 사내불륜 동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맞아요. 자기들만 안 걸린 줄 알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네. 예. 앞선 내용으로 보면 남편들의 철저한 본능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남편 바람 중 가장 해결이 어렵고 이건 남편만의 문제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건 바로 실제로 가정 내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이거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네. 예. 이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네. 예. 보통 남자 바람은 본능적으로 그냥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남자 바람을 그렇게만 해석하면 남자가 짐승이 되는 논리 같아지겠죠? 앞선 내용 보면은 짐승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보통의 사례고요. 이 외에 실제로 가정에서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분들이 위해서 설명했듯이 종족 번식 능력과 인종 욕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 가정, 내 아내에게서 풀어야 하는 것이 이성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리 이성적으로 풀어나가려 해도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가정 내 문제가 있는 내용인데 저는 무슨 말씀하실지 알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시죠. 쉽게 이야기해서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성적 해소를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남편들이 존재해요. 남자들이 퇴근하고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퇴근하고 오면 아이들이 반겨주고 아내가 반겨주고 그런 소박한 걸 꿈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도 찬밥 대우, 아내에게도 본척만척 만사 귀찮아하고 이런 아내라면 남편의 성적 본능도 채워지지가 않겠죠. 이럴 때 딱 남편들도 내가 애태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남편들도 내가 지켜야 하는 나의 종족, 즉 여러분의 가정을 놓아버리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건 남편만의 문제라고 하긴 그렇고 전체적인 가정의 문제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유로 바람피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케이스도 분명 존재합니다. 자, 지금 오늘 상담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보자면 실제로 남성 바람의 경우는 이런 성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남자는 몸이 가고 마음이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인정욕구라고 해가지고 남자분들이 인정욕구가 있는 건 저도 남자지만 인정합니다. 네. 그걸 잘 파고드는 상간녀도 있어요. 그거 정말 해결하기 힘들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상담사님이 솔루션을 주실 것이고 네. 이제 마지막이 뭐였냐면 내 가정에 실제로 여자 바람도 그렇고 남자 바람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바람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아요. 네, 오늘의 방송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외도, 이혼 전문 상담사님께서는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네,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외도, 이혼, 피해자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외성은 오로지 피해자 편입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방송으로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